어느새 장 보러 갈 때마다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거뜬히 오르던 계단도 이제는 숨이 차오르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주저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버리는 기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밤마다 그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심지어 골절 위험까지 높아지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여러분의 근육은 놀랍도록 회복되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다시 튼튼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줄 그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상을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걸어다니는 게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분명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중요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근육을 다시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고 다시 채워 넣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나 콩류 같은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건물을 짓는 벽돌과 같아요. 이 벽돌이 충분하지 않으면 건물은 점점 허물어지겠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이 근육 분해를 막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근육의 벽돌을 채워 넣는다는 생각으로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많은 연구에서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중 1kg당 약 0 또다 주구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밥상에서 너무나도 친숙하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바로 콩입니다. 콩. 특히 콩으로 만든 두부, 된장 같은 식품들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우리 근육 건강에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질 좋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 흡수율도 뛰어나서 어르신들의 소화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두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두부 반 모약 150g만 먹어도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에 넣어 먹고, 찌개에 넣어 먹고, 부쳐 먹고, 조림으로 해 먹고, 샐러드에 넣어 먹기에도 너무 좋죠. 게다가 콩에는 단백질 외에도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섬유질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매일 식사에 두부 한 조각이나 콩 한 줌 혹은 두유 한 잔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단백질 섭취량은 훨씬 늘어날 겁니다. 아침 식사로 따뜻한 두유 한 잔과 찐계란 하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고 저녁에는 두부조림을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이렇게 우리 밥상에 항상 올라오던 익숙한 콩과 두부가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우리 근육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우리의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낙상이나 부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근육이 점점 퇴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간선해 자신의 몸에 맞는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깨우고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저항 운동입니다. 저항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맨몸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좋은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라초신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근육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다리를 뻗어 올리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반복하거나 광고가 나오는 동안만이라도 팔다리를 쭉 뻗어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근육의 건강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뼈에 붙어 움직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근육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근육이 튼튼해야 뼈를 지탱하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죠. 이 둘은 마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거나 실내 활동이 많기 때문이죠. 하루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복잡한 운동복을 갖춰 입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 외에도 잡며치,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이런 음식들을 함께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의 유연성도 떨어져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활수는 또한 피로감을 유발하고 도미아낀 미 신체 활동 능력을 떨어뜨려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어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물 마시기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후, 운동 전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 잔씩 마시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국물이 심심하다면 보리차나 현미차처럼 구수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영양소가 근육세포로 잘 전달되고 근육 회복과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근육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등 단백질 섭취, 특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콩과 두부의 중요성, 꾸준한 움직임과 저항 운동, 비타민 D와 칼슘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고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손상되거나 피로해진 근육세포들은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생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도 바로 밤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제대로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되고 이는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구구라는 보다는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것도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이 부족하다면 근육 건강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양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통곡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닭국밥에 된장찌개와 두부조림, 그리고 나물 반찬을 곁들여 먹는다면 훌륭한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한식 밥상은 이미 근육 건강에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이나 가공식품처럼 불필요한 것들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재료로 요리해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모든 것들은 사실 그렇게 대단하거나 어려운 비법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에 콩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 넣고 집 안에서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햇볕을 쬐고 물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 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저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